F4T하고 E하고 차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Z19 엔진이 스모크 엔진이 나오고 넌 스모크 엔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몰랐어요. 까만 불연수행에 나오면 공중에서 쭉 지나가면 후방 수송사는 열심히 레이더로 찾고 있는데 전방 수송사는 이제 아이다를 가동하잖아요. 내 목표기는 스모크 엔진으로 미리 해달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질문 게 하나 있는데 아니 저 진짜 부장님 궁금한데 95년도에 팬텀 탔을 때 그때도 있었어요? 했어요? 오늘 좀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잘라서 표지면 되잖아. 반갑습니다, 보라형님들. 이번 달 F4E 팬텀의 퇴역과 함께 한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F4 기체가 퇴역하게 되는데요. 우리 보라매님들이랑 다 알고 계시는 두 분 모시고 이 팬텀의 화려한 은퇴를 좀 기념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또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장님 또 팬텀의 조종사셨으니까 이런 자리에 안 나오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팬텀을 조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조종사들은 자기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단짝이죠. 그 싱글 시트를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 훈련 끝나고 팬텀보다는 단자 기종을 타고 싶다 했는데 A317이라는 기종을 타고 용팔이 드래곤플라이 그거를 한 4년여 타고 사천 T37 교관으로 가서 3년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 하반기 F4T 대구에서 전환을 하고 96년 1년 동안 청주에서 이제 F4E 비행을 하게 됐죠. F4를 타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 매력, 뭐 힘이라 그럴까요? 가공할 무장 능력 이런 거에 쏙 빠지게 되고 또 3세대 선두주자죠. BBR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KF-11 설계할 때 F4의 탑승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69년에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럼 부사장님하고 비하면 몇 년 선배인 건가요? 나이는 제가 더 많죠. 그러긴 한데 네, 그러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젊음을 함께 했던 F4를 떠나보내는 지금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자꾸 이제 KF-11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F4 또 F5가 지나가 줘야 KF-11이 그렇죠.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듬직한 친구 하나 보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저 구사평론가님도 팬텀 그러면 또 많이 또 연구를 하셨을 거고 또 일도 많았던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사실은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군대 가야 될 시기라 대학교 휴학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 청주에서 청주 국제 항공 엑스포라는 에어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가서 한 4박 5일 동안 이제 항공시계 파는 걸 했었는데 인생에 볼 팬텀을 그 자리에 다 봤습니다. 그때 이제 똑딱이 카메라 들고 가서 사진 찍었는데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공군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전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항공기 매니아 친구들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 공군이 팬텀에 퇴역을 한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수원에서 그 스페이스 챌린지 그때 제가 아는 그 외국 친구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 팬텀을 그 비행장에 보겠다고. 그게 있으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공군에 이게 퇴역을 한다니까 정말 아쉽다라는 반응들 정말 많이 남겼습니다. 네, 두 분의 아쉬움을 이제 오늘 얘기로 남아 좀 이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F4 어떤 무기였는지 좀 먼저 평론가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팬텀이라는 그 용어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팬텀 2가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 해군 항공대 최초의 함재 제트 전투기가 사실 팬텀이라는 별칭을 사용을 해서 팬텀 2라고 부르는 게 맞고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팬텀의 장점이 겁니다. 쌍발 엔진에 전천후 장거리 초음속 전투기 거기다가 전투 폭격기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역할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였고 심지어는 정찰기로도 썼거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최대 속도가 마하 2.27이고 최대 무장 적재량이 한 8톤 정도 됩니다. 사실 팬텀은 F-16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게 중대형차 같은 느낌이 육중하죠. 예. 비행 올라가는 조종사가 전투에 임한다고 할 때 내가 가진 화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든든하거든요. 든든하죠, 진짜. F-16 운영하면서 AM-120, AM-9 이렇게 해서 6발 정도 달고 올라가면 누가 와도 겁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적지 폭격으로 들어간다. 쏟아낼 수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전폭기라고 그랬죠. 전폭기. 네네, 전폭기라고 하죠. 그 이름이 어울리는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폭장량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B-17 폭격기의 폭장량이 7.8톤이었어요. 근데 팬텀은 8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격기 능력을 가진 거의 전투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전폭기라는 얘기를 붙일만 한데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뭐 기사를 쓰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F-35 이전에 미 공군과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썼던 유일한 기체 그 정도로 이제 당대는 어떻게 보면 이 상당한 그러니까 최고의 전투기다. 뭐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도 동북아의 지형을 바꿔놓은 그런 전투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좀 당대 최고 전투기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워, 그 J79 엔진 2기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FC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전투기로서는 최고 성능을 자랑했고 그다음에 세계 기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당 그 4만 1000피트라고 이게 나오는데 그게 분당 거의 12km 이상을 올라간다라는 거죠. 1분에 12km 이상을. 대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입지전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사장님 마하 2.27까지 혹시 그러면 최고 속도 이렇게 근접하거나 도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팬텀 우리 조종사들이 음속 돌파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음속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충격파가 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상에 멀리 나가서 3만 피트 이상에서 경험 삼아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기종 전환할 때 한번 해보는. 근데 칵핏 내에서 느끼는 거는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이제 이걸 여쭤본 건데 속도계가 0.95, 96, 97, 98, 99, 1.0, 뭐 1 그걸로 올라간다는 거고 별로는. 속도계를 보니까 알지 그냥은 잘 그러면 인지를 못하실 정도의 그냥 음속 돌파를 하게 되면 전투 환경에서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의 반경이 커지거든요. 연료 소모가 좀 더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효율이 좋은 거는 이제 아음속에서 천음속 9.2에서 9.7, 8 정도. 지상 저고도에서 음속 돌파해가지고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도 군산에 미공군 F-16이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조종사가 이 음속 돌파한다는 거를 미리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기동하다 보면은 아차 할 때 음속 돌파를 해버리면 그 충격파가 지상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갑자기 궁금했던 거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팬텀의 조정이. 조종사들이 F4 조정에 대해서 이거는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F4 조정이 좀 어렵거든요. 특히 F4D가 조종이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F4D하고 E를 구분을 좀 둘 다 타보셨으니까 확실히 해주실 수 있겠네요. 얘기를. 네. F5나 16이나 하고 유사한 거는 F2, F4T는 F4D만의 조종법이 있어요. 평상시 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F5가 사고가 유독 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우상승 선회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냥 조종관을 우상승 쪽으로 당기면 이제 양쪽 엘러런, 플랫포런, 꼬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기동이 이루어지는데 F4T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선회를 먼저 오른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뒤로 땡겨야 되는. 직각 보행하는 식으로 스틱을 오른쪽으로 눕히면 비행기가 되죠. 그 다음에 백으로 당기면 올라가는. 약간 비행 특성이 좀 다르군요. 비행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적기 목표기 쳐다보고 뭐 급한 상황에서 하다가 보면 반대쪽으로 비행기가 이제 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고도에서 그 임무할 때 이제 어드버스에 들어가서 추락한 사례들이 F4가 굉장히 좀 많았고 F4D 전환할 때는 굉장히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그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팬텀 타셨던 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간혹 팬텀의 그 뭔가 특성에 의해서 스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탈출하는 법을 잘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드버스요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자세에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뭐 스핀에 빠지는 경우는 그건 그건 따로 좀 다른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 기체가 무겁잖아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기체가 무거우면 그만큼 타성이 처리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순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F4D하고 E하고 차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J79 엔진이 스모크 엔진이 나오고 넌 스모크 엔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몰랐어요. 스모크 엔진은 말 그대로 엔진에서 까만 불연소된 게 나오면 공중에서 쭉 지나가면 그게 나오는 게 F4D 중에서 일부 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스모크 엔진, 하나는 난스모크 엔진, 뭐 두 개 다 난스모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조사를 평가받을 때 이거는 뭐 비유합니다만 BVR 레인지 이제 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후방수 조종사는 열심히 레이더로 찾고 있는데 전방수 조종사는 이제 아이다를 가동하잖아요. 내 목표기는 스모크 엔진으로 미리 해달라. 기체가 크기 때문에 RCS도 크지만
ICS에도 크거든요. 그래서 스모크 엔진이 쫙 이게 나오면 저기 저쪽에 있어. 그러면 이제 후방석에서 해주는 거하고 내 하는 거하고 기동해서 해주면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날은 오히려 눈에서 잘 그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D하고 E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종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기총의 유무. 그렇죠. D형은 이제 건포들을 달았거든요. 20mm 발칸포 건포들을 달았는데 베트남전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공중전의 그런 트렌드가 야 앞으로는 기총은 필요 없어. 미사일이면 돼. 근데 막상 베트남전 해보니까 사인드와인더나 스페로우가 실제 가동했을 때의 능력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50% 이하로 나오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습한데다 보니까 전자제품들이 이제 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인 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D형부터 건포드로, 그다음에 E형은 내장형으로 달고. 이게 세대를 쭉 이어서 이제 해보신 조종사시라 또 F16도 해보셨잖아요. F4E하고 또 16하고도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F4하고 F16은 이제 한 세대가 건너가잖아요. 항전 장비 성능이라든지 기동성이라든지 대폭 늘어났고 조종 차원에서는 F4처럼 이렇게 무거운 친구를 움직이는 것보다 굉장히 날렵하게 중형 세단 몰다가 스포츠카 중형 세단 중형 세단까지는 아닌가요? 각그랜저 각그랜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외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군사 전문가 그 사람은 팬텀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르는 트럭이라고. 네. 왜냐면 이제 폭장량이나 파워나 이런 게 워낙 세니까.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전투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전 때 이제 근접 공중전 팬텀이랑 미그 21을 한 걸 보면 미그 21은 선의 반경이 짧다 보니까 꼬리물기를 하면은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팬텀은 어떤 걸 썼냐면 추력이 좋잖아요. 상승해서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런 핸디캡을 파워로 커버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35,000, 4만 피트 올라가면은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데도 기동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엔진에 들어오는 공기 밀도 양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 엔진 플레이머가 뜰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들은 그 정도로까지도 올라올 수 없는. 그래서 걔네들은 적어도 주로 작전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35,000, 4만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고도를 취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다가 적기를 찾아내면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동. 팬텀이 베트남전에 이제 공중전을 한 결과를 보면 미 해군이 한 미그 21, 뭐 17, 19 이런 거 한 40대를 격추시켰고 공군이 한 107대 격추시켰는데 그러니까 전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격추된 걸 보면 70%를 다 팬텀이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전 손실은 해군이 7대, 공군이 33대 합쳐서 한 40대 정도 했는데 손실 비만 따지면 팬텀 한 대가 떨어지면 미국이 3.67대가 격추되는 겁니다. 상대 기종의 기동 특성을 정사들이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전장을 끌고 가는 거죠. 전술 토이나 이런 거 조종사들끼리 할 때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그렇죠. 하시겠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기종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디즈 침범하는 폭격기나 정찰기 같은 경우도 그 기종의 특성이라든지 뭐 뒤쪽에 테일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테일건 있는데 굳이 그 카바레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전투기 식별하고 그다음에 그 기종의 특성 그런 걸 이제 전술 투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레이더는 이제 뭐 에이사까지 나오고 하면서 혼자 임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했지만 팬텀 좌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방석 조종사가 레이더를 전부 전담으로 해주기 때문에 비가시선 BVR 레인지를 할 때는 레이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F4 레이더가. 그래서 여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분립 하나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 찾아가지고 전방수 조종사한테 선에 어디로 해라 지시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요거만 보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후방석 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멀미를 하셨다는 얘기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서는 핸드폰 보고 뭐 하면 멀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닌데 무장 조작사분들이 레이더를 잘 컨트롤해야지 목표를 잘 잡는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요? 조종사들 평가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술 평가하고 뭐 계기 평가하고 1년에 각 평가 2번씩 그렇게 하는데 평가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팬텀 같은 경우는 후방석에서 잘못 잡아주면 중후방석 다 불합격되거든요. 후방석에서 레이더를 잡아가지고 적기 기동하고 내 위치하고 고려를 해서 후방석 조종사가 그리는 그림대로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유효 레인지 내에 놓일 수 있게. 그래서 전방석 조종사가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전후방석 간에 싸우게 되면은 그건 난리 나는 거네요. 팀워크가 확실해야 이게 우세를 점할 수 있네요. 야,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디테일하게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퇴역하면서 제일 마니아들이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아쉬워하는 게
이 파바이를 이제는 못 쓴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공대지 미사일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동무가 최강이었던 이유도 이 파바이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쓴대요? 버린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파바이 살 거예요 딱 산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후보에. 파바이가 하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안 쓰는데 AGM-130이라고 그 유도탄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사거리가 좀 짧았어 얘는. 방식은 사실 이 지금 파바이랑 비슷했는데 사거리 이런 거 다 고려해 보니까 그럼 파바이가 맞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고 저는 사실 이제 부장님 오셨으니까 그 질문 드리려고 왔는데 파바이를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집무실 몇 번 유리창을 맞출 정도로 굉장히 명중률이 뛰어나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팬텀 운용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팬텀이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을 위해서 그걸 했었다. 그러니까 왜 하게 됐나? 그래서 이게 보안의 문제가 있나? 많은 분들이 사실 F4E 팬텀 하면 파바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페이브텍이라고 있어요. 북한의 정말 중요한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파바이하고 페이브텍 들어온 것도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파바이는 한참 뒤에 들어왔죠. 한참 뒤에 들어왔고 그 루트를 제가 직접 짰거든요. 우리 공군 F5는 대간첩 작전에서 실제로 간첩선을 혁신시킨 적도 있었잖아요. 팬텀도 혹시 있나요? 기록이? 그럴까요?